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8건입니다. 하나, 전자책 뷰어 시각장애인에게 그림의 떡. 한시련 6개 전자책 플랫폼 뷰어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둘, 인천시 장애인 우선 반다비 체육센터 2026년까지 건립. 천악동에 연면적 3,863제곱미터 규모. 셋, 버스 정류장 장애인 접근성 차별, 지재차장 상대 차별구제 소송. 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연대 장애 고려하는 버스 정류장 운영은 차별,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넷,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 정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 연체 금액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의료비, 수도가스료 체납 추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섯, 인천 송암미술관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오손도선 미술관 접수. 4월 26일부터 30가족 대상. 여섯, 신체정신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추진. 최저임금법 개정안 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서 입법 예고. 7. 서울 우유 점자 표기 확대. 시각장애인 접근성 높인다. 8. 국립암센터 시각장애인 다문화가정 위한 암정보 안내책 무료 배포. 점자책 홈페이지 전화로 신청, 우편으로 수령.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5월 독서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국가 표준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을 지원하는 EPUB 3.0 형태의 전자책이 늘고 있지만 정작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전자책 뷰어의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은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국립장애인도서관 총 6곳의 도서 플랫폼 전자책 뷰어, PC웹, 안드로이드, iOS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자책 뷰어에 대한 시각장애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4월 12일 밝혔습니다. 전자책 이용 관련해 뷰어 실행 및 도서 읽기 서비스 이용을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 모든 플랫폼에서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뷰어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만 인지되고 다른 페이지로의 이동이 불가하거나 버튼에 버튼명이 제공되지 않아 기능을 알 수 없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스24의 경우 PC웹에서는 시각보조기기로 전자책 뷰어에 접근이 되지 않았으며 교보문고는 PC웹에서는 시각보조기기로 목록의 책 제목 정보가 인지되지 않고 뷰어에 활성화된 페이지의 내용만 확인 가능하고 다른 페이지로는 이동이 되지 않아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알라딘의 경우 PC웹에서는 시각보조기기로 목록의 책 목록 영역으로 접근이 되지 않고 뷰어 내 버튼명이 인지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리디북스는 PC웹에서는 시각보조기기로 뷰어에 접근은 할 수 있으나 다운로드 받은 책의 내용이 인지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으며 밀리의 서재의 경우 PC웹에서는 리디북스와 마찬가지로 시각보조기기로 뷰어에 접근은 가능하나 다운로드 받은 책 내용이 인지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장애인도서관의 경우 PC웹에서는 시각보조기기로 뷰어에 접근해 책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뷰어 음성 정보와 시각보조기기 음성이 동시에 출력되어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독서 시장의 비중이 점차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옮겨가고 있고 전자책의 경우 음성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점자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출력할 수 있는 전자책 뷰어의 접근성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한시련의 실태조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에도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가 들어섭니다. 인천시 시장 유정복.
인천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3년 생활 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2차 공모에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4월 19일 밝혔습니다. 2019년도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2022년도 가상현실 체험센터 설치 사업의 공모 선정 이후 연거푸 일원의 성과입니다. 이로써 인천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수구 선악동에 들어설 인천시 반다비 체육센터는 오늘 2026년까지 총 12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3,863제곱미터의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로 운영 중인 인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해 통합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센터 1층에는 장애 유형별 실력별로 이용이 가능한 수영장과 헬스실, 운동 처방실을, 2층에는 관람석을 갖춘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조성합니다. 헬스장과 탁구장 등은 기존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해 직접화한다는 계획입니다. 2024년 2월 개관 예정인 서구, 계양 부평권의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와 2026년도 남동, 연수, 미추홀 권역의 인천시 반다비 체육센터가 개관하면 늘어나는 장애인 체육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인천시는 전국 최대 규모 618.44제곱미터의 장애인 전용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가 지난 3월부터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 바 있으며 연내 장수 배수지, 파크 골프장과 장애인 체육관의 시각장애인 축구장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포스트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재활 및 치료 목적의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가 증가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장애 유무 없이 인천 시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상버스보다 더 원천적인 버스 정류장 장애인 접근성 차별에 대한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연대, 이하 장출연 등 4개 단체는 4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장애인 버스 정류장 이용에 대한 장애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의 경우 관련 법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가장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수단이라는 문제의식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물론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이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터무니없이 부족한 저상버스의 배차 대수, 2021년 저상버스 보급률 30.6%이지만 저상버스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버스 이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출연이 접수한 버스 이용과 관련한 차별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저상버스의 배차 대수에 대한 문제 이외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것이 버스 정류장의 설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현재 버스 정류장의 설치와 관련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표준 설계 기준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관련 법안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지자체별로 제각각 설치된 버스 정류장은 결국 장애인의 이용을 불편하거나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원고는 시각장애인 3명, 청각장애인 2명, 지체 뇌병변 장애인 3명 등 총 8명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블록 등의 유도 안내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및 음성 안내가 제공되지 않으며 지체 뇌병변 장애인은 휠체어의 진출입이나 회전 등이 어렵다며 버스 정류장 이용 불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UN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2014년 10월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재단법인 동천 김윤진 변호사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따라 버스 정류장에 점자 블럭과 유도, 안내시설이 설치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류장이 여전히 많아 장애인들은 아예 버스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저상버스가 100% 도입돼도 버스 정류장이 정비되지 않으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비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됩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첫째,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상향하고 수도, 가스요금 체납 정보, 의료비 과다 지출자 정보 등 위기 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합니다. 2023년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됩니다. 둘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성매매 감염병 진료 정보를 이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으로 신규로 연계해 위기아동 발굴 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 오손도손 미술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전통 미술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자개로 그립토 꾸미기, 모란 꽃무늬 에코백 만들기, 복주머니 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주형 인천시 송암미술관장은 어린이날을 맞이해 가족들이 오손도손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가 미술관을 조금 더 가깝고 친근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총 3회기로 진행되며 회당 10가족씩 총 30가족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 신청은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인천시립박물관 홈페이지 온라인 통합 예약 사이트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최저임금제를 유독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에게만 적용 제외시킨 법적 근거인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호가 삭제가 추진됩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4월 20일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최저임금법 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1호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어 헌법적 권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022년 8월 말 기준
37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함을 지적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고,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 중 다수의 국가들은 최저임금을 장애인에게도 전면 적용하고 있고, 적용 제외하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소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인에게만 최저임금을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적정 임금 보장 노력 원칙과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 수준 보장에 반할 뿐 아니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의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7조를 삭제해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임금의 최저선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편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4월 24일 현재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서 입법 예고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위해 점자 표기 제품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서울우유는 그동안은 나 100% 우유 3리터 제품에만 점자 표기를 적용해 왔으나 이 우유 2.3리터 용량 제품과 아침의 주스 대용량 제품에도 점자 표기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뼈의 쏙쏙 고칼슘 우유 930ml에는 종이팩 상단 일부의 한 곳을 반원형으로 도려낸 노치, NOTCH 표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노미노 서울우유 상임이사는 점자 및 노치 표기는 시각장애인 소비자들을 위한 작은 배려이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수단이라며, 서울우유는 그동안 일부 제품에 한해 점자 표기를 해왔으나 내부적으로 점자 및 노치 표기 제품 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 국립암센터는 시각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암 정보 안내 책자 암을 알아야 암을 이깁니다를 발간해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을 알아야 암을 이깁니다. 암 정보 안내 책자는 시각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이 정보 취약으로 암 관련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제작됐으며, 국민암 예방 수칙, 국가암 검진 사업, 중증질환 산정 특례 등록,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암과 관련한 국가 지원 내용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지부, 맹학교,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에 첨부 무료 배포했으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3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책자는 전국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지부에 4,400부 무료 배포될 예정입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건강 불평등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보의 불평등으로 인해 국가가 지원하는 암 관련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누구든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정보 점자책과 언어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안내책자는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 www.cancer.or.kr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암 정보 상담 전화 1577-8899번으로 문의하면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